미니 미정모 좀 어떻게 되고 있어? 성종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5문제 확실하게 풀려? 아니면 아직 좀 헷갈려? 몇 문제 정도? 2문제, 2문제, 1문제? 그건 다 고쳐보고 있는 거지. 현수는? 2문제, 1문제 정도 헷갈려? 근데 계속 고쳐보고, 고치면 이해는 돼? 혼자서도 해보고 와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선민이는? 미니 미정모. 어려워? 아니, 미정모도 아니고 미니 미정모는 잘할 수 있어야 돼. 몇 문제 정도 틀려? 3문제? 또 고치면 다 이해는 돼? 지금 오답이 많이 쌓였겠는데, 그러면? 다시 해보고 있는 거지? 응, 알았어. 한한수에서 좀 어려운 유형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다른 반에서 내가 한한수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일단 수원수투를 좀 잘하면서 미니 미정모를 잘 챙기는 걸 좀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어요. 한한수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내가 좀 따로 뽑아서 또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다음 주 수요일이 9월 모의고사야. 그치? 근데 계속 정리하는 형태로 가야 될 거고, 현수 그 수특 좀 잘 하고 있어? 와서 시작했다고? 선민이 수특 하고 있지? 빨리빨리 그 다음 거 달라고 해야 돼. 수특만 할 게 아니라 수능 완성도 해야 돼. 수능 완성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약간 완전 바짝 집중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자율학습 많이 주시지 않아? 주셔? 근데 그 올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인드야? 아니면 내년에 할 수 있다는 마인드야? 그에 따라서 수행 준비하는 태도도 좀 달라지잖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챙기고 있어? 수행? 그래? 예, 뭐 8월 달에 막 몰아서 주는 학교들이 많더라고. 그치? 뭐 상황에 맞게끔 하기는 하되, 막 수행 때문에 너무 지금 수능 준비나 아니면 약술 논술 준비나 논술 준비 같은 거 시간 뺏기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조절해서 해보자. 평정에 우리 80쪽으로 가볼게. 80쪽. 80쪽에 이제 최대 최소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은 극값의 극값이 아니라 도함수가 이렇게 두 개의 함수에 곱으로 됐을 때 뭐 이런 거 배웠었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점에서 이렇게 또 이 2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얘네끼리 이렇게 곱해서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함수 하나를, 도함수 하나를 통으로 보려 하지 말고 적당하게 우리가 잘라서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고, 그 앞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중요했던 거니까 복습 잘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여기 80쪽에 있는 내용, 최대 최소 극대극소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다시 한번 보면 이거거든.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거는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봐보자. 그치? 뭐 이렇게 놓았을 때 이 상황에서 이 정의가 이거였거든. fx보다 fa가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 a 값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지금 극대다를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였어. 그치? 근데 그거를 상황으로 보면은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다 해봐.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를 두 개 이렇게 잘랐어. 놓고 여기를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 함수는 그냥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한 부분 봐봐. 여기서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지. 최소값도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극대극소가 지금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알파랑 베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있는 A인 지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극대라고 볼 수 있었던 거지.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극대, 극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좀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해보기. 맞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83쪽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인데 가운데 부분에 이제 조건에 이런 말 있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a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극대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눈치채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아니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아니면 어떤 열린 구간에서 함수 fx는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밑에 있는 발상정리가 중요한 거야. 아, x는 a에서 극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극대구나 해서 끝내지 말고 f'a는 그러면 0이겠네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호의 변화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겠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이게 수학 문제를 잘 풀려고 하면은 조건이 이렇게 돌려서 말할 때가 많이 있거든? 이런 형태로. 그거를 약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직접적인 형태로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져 있었다 하더라도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대체로 출제를 하는 분들이 그 말을 좀 바꿔놔. 우리가 보기 편하게끔 써놓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해놓는다는 얘기야.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돌려서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바꿔서 생각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 그치? 여기 그 85쪽에 있는 체화기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여기 이거 최소값을 가짐해서 끝내지 말고 여기까지 한번 연결시켜 볼게. 예제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일단 fx 플러스 x가 f2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뭘 보는 거냐면은 이만큼을 요거를 hx로 생각해 볼게. 그치? 이렇게 둔 다음에는 여기는 우리가 h2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바꿔내볼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놓았을 때 hx라고 하는 게 h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 그치? 그러면 x는 2에서 최소는 맞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문제를 못 풀어. 마무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극소로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극소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다항함수니까. 그치? 그렇게 잡혔으면 이거를, 그러니까 너희 지금 쓴 거 보면 최소라고 이렇게 써놓고 가면은 조건을 다 수식으로 안 만들어 놓은 거야. 결론은 여기서 중요하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써놓을게. H'2는 0이라는 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돼. H'2는 0이다. 그치? 이런 걸 안 잡고 마무리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뭔가 풀리다 마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또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뭐를 써봐야 되냐? 이거 미분해봐. 미분하면은 F' 2 플러스 2인 거야. 이게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1이네. 플러스 1. 플러스 1은 0. 요 미분에서 f'x 플러스 1인 거니까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잖아. 따라서 이 상황에서 f'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2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있잖아. 절대값 fx에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 f1 이렇게 를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x는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를 볼 수 있어. 뭐가? 조심해야 되지? 절대값 fx가 x는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fx가 아니라 절대값을 붙여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걸 수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3차함수라는 조건이 있었어. 3차함수에 절대값을 씌우면 최소값은 무조건 뭐가 될까? 3차함수 0이란 말이에요. 0. 그치? 최고차의 개수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거나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오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서 결론 짓게 이렇게 결론을 짓고 끝낼 수 있어야 되네. F1은 0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을 보면은 fx가 열린 구간 0, 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말이 중요하거든. 최소값을 가진다면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극소를 넣어야 돼. 극소를 넣고 이 안에 0과 1을 넣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 이 열린 구간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잡을 필요 없거든. 그치? 근데 이렇게 0과 2 사이에 최소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 왜냐면 얘 지금 아까 했었던 것처럼 해보면 만약에 이게 증가함수야. 그럼 여기서 0과 2를 이렇게 잡았는데 중요한 건 얘 지금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야 되는 거야. 구멍을 뚫어놓고 보면은 그럼 이거 좀 최소값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극소를 가지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또 4번을 보면 4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fx가 최대값을 가진다. 이번엔 최대값을 가진다? 근데 잘 봤더니 0 부분에 닫힌 구간이라는 표시가 있어. 그치? 그럼 함수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왜 다 고쳤어? 그 21번, 22번 빼고 응, 다 고쳤어? 어휴, 그래. 확정도 해보고. 통은 2번에 바뀌었어요. 2번? 그 독립이 어. 약간 헷갈려서. 두 번째는 24번? 네. 하나 더 열심히 할게. 확통 나온 기간에 확통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알았어. 네 번째 상황은 함수를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구멍이 이번에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는 거야. 최대값을 가진다. 그치?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0이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이거는 축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다 했을 때 축이 0보다 작고 나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K가 0보다 작고 나왔다. 그치?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던 조건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29번 좀 하나 연습해 볼게. 29번. 답이 12가 나와야 돼? 한수 해보고 있어? 29번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은 gx는 x 곱하기 fx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조건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 이 특히 부등식처럼 크단데 등호까지 들어있다 하면은 혹시 이 조건이 우리가 뭔가 꺼낼 수 있는 조건이 숨겨져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0을 대입해봐. 기본적으로 0 대입해볼 수 있겠지? 그럼 G0은 0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GX라고 하는 거는 fx 3차 함수에서 x 곱했으니까 4차 함수야. 그럼 그래프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면 돼. 그러니까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치? 근데 하필이면 G0은 0이다 이랬죠. G0은 0이다. G0은 0이다 했으니까 이 얘기는 어떤 지점에 반드시 함수값이 0인 지점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뚫고 내려가면 안 돼. 왜냐면 지금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잖아. 그치? 이걸 봤으면 G0은 0이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별표를 쳐놓을게. G'0이라고 0이라고 하는 조건을 스스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0인 거고 함수가 사실은 이렇게 갖다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갖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까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이 함수 미분해보면 얘는 G'X라고 하는 거는 fx에 플러스 x 곱하기 f'x인 거거든. 이렇게. 여기다 0 대입하면은 G'0은 그냥 0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G'0은 F0이지? 따라서 이 F0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0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나 조건을 이용해야 되니까 나 조건이 뭔지를 봐보면,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조건들을 지어나간다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F2는 G라는 조건이 있어. 그치? F2는 G이다. 그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면 2를 대입해봐. 2를 대입하면은 G2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F2거든? 그치? 근데 이 G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F2야. 이게 지금 F2. 얘가 F인 거니까 따라서 식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F2라고 하는 거는 0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F2는 0. 맞지? F2는 0이면 곧 G2도 0이겠네. 이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G2는 0. 이렇게 지금 다 잡아올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거 지금 또 이상해졌어. 왜냐면은 G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0이었거든? 그치? 근데 2인 부분에서도 또 0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함수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접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G'2는 0이라고 하는 결론이 또 하나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사실은 F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F0은 0이고 F2는 0이고 F에 대한 식을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왜냐면은 최고차의 계수 1인 3차 함수라 했으면 미지수가 3개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 되지만 사실 여기서 바로 결론이 나와. 왜냐면은 gx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이렇게 쓰면 되거든. gx는 최고차의 계수는 어차피 1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x 빼기 2의 제곱에 x제곱을 이렇게 지금 곱하면 되는 상황인 거니까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바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한번 결론을 지어볼게.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또 숙제로 하기로 하고 우리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자. 이 9번, 10번에서 나오는 함수들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수능 빈출 함수라고 되어 있어. 수능 빈출 함수. 그러니까 수능이나 아니면 이제 평가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함수들이라서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좀 어렵긴 하지만 알아놓으면 문제 풀 때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뭔지를 한번 봐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이거 복습을 한번 해보자. 수열에서 이런 거 했었거든? 한번 잘 생각해봐. n은 1에서부터 해서 5까지인데 여기 an이 이렇게 있어. 2분의 an 플러스 절대값 an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an이라고 하는 함수가 수열이 이렇게 갖다 해보자. 차탕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5항까지 이렇게 갖다 해볼게.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계산할 때 이거 기억하고 있어? 요거는 양수만 살아남는 늪이야? 음수만 살아남는 늪이야? 양수만 살아남고 음수는 죽는 늪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계산 결과가 1 플러스 0 플러스 4 플러스 0 플러스 5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수열에서 배웠던 거. 그치? 근데 요거를 우리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맥시멈 함수로 이렇게 붙여.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an이랑 0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한대요. 그치? 그 양수랑 0이면 양수 쪽을 선택해야 되겠지. 음수랑 0이면 0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치? 요렇게 기호를 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좀 알아놓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 지금 플러스일 때 상황이었어. 플러스. 이 절대값 앞이 플러스일 때 상황. 이렇게 됐어. 그럼 절대값 앞이 마이너스일 때 상황은 어떻게 됐던 거였냐면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5까지를 준 다음에 2분의 하고 an
빼기 절대값 AN인 거. 이렇게. 그치? 이거를 지금 잡아본다 하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이때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미니멈 함수로 부른다. 미니멈 AN 0. 무슨 말이냐? 만약 음수가 들었어. 음수랑 0 중에서 음수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양수랑 0이 있으면 둘 중에서 작은 0을 선택한다. 그치?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좀 전에 들었던 예시를 그대로 활용해 보면 여기는 0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0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건 사실 알 수 있지. 맞지? 그럼 이거를 이제 어디다 활용하는 거냐면 수투에서 이 개념이 또 중요하게 쓰이는 함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걸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fx가 만약 이렇게 지금 두 개로 나눠있어. gx랑 hx. 근데 이제 조건이 어떻게 붙냐면은 gx가 hx보다 크거나 될 때는 이 gx를 선택한다. 그리고 만약에 hx가 gx보다 클 때는 그때 이 hx를 선택한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함수값이 더 큰 쪽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은 맥시멈 함수인데 여기다 이렇게 붙여볼게. gx랑 hx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는 함수다.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수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 수투에서 나오는 이런 연속인 함수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예시를 하나 바로 들어볼게.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어. 요게 y는 gx야. 그 다음에 y는 hx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 해보자. 요렇게 y는 h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지금 생겼어.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서 큰 쪽 선택이야. 이렇게 선택. 그치? 그 다음에 둘 중에서 큰 쪽 선택 요렇게. 둘 중에서 큰 쪽 선택 요렇게. 둘 중에서 큰 쪽 선택 요렇게. 둘 중에서 큰 쪽 선택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게 무슨 함수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y는 fx 함수인 거. 이 fx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맥시멈 함수였던 거. 요거를 둘 중에서 큰 쪽 선택하면서 이렇게 갖다 볼 수 있지. 그치? 여기서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 있잖아. 이런 부분들은 미분 불가인 지점들이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잡아볼 수 있지. 그치? 그럼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 여기 어디 보면 되냐면 95쪽 보면 되거든. 95쪽. 95쪽에 이 표현을 한번 봐보자. 이 맥시멈 gx, hx라는 함수는 결국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 2분의 하고 그 다음에 gx 플러스 hx 여기에 플러스 붙인 다음에 gx 빼기 hx를 이렇게 붙여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gx가 hx보다 크다. 그럼 둘이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치? 이 gx를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gx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이거 지금 이거 얘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바꿔본 거. 이렇게. 맞지? 만약에 hx가 gx보다 커. 그럼 여기 절대값 벗기고 나오면서 마이너스 gx 플러스 hx거든? 둘이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은 2hx인 거니까 일어나면 h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hx를 이렇게 선정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맥시멈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얘기할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맥시멈 함수에서 이 절대값 앞에가 플러스야. 반대로 얘기하면 미니멈 함수는 요거 좀 똑같아. 더하고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절대값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미니멈 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거 외울 수 있겠지? 그리고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본다 하면은 이게 fx라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fx가 이렇게 됐을 때 이 fx라고 하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gx랑 hx가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 어디만 보면 되냐? 이 절대값 gx 빼기 hx의 미분 가능성만 보면 돼. 그치? 여기만 살펴보면 여기 안에가 미분 가능이면 절대값이 미분 가능이면 미분 가능. 요게 자체가 미분 불가면 그 지점에서 미분 불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요거 이 96쪽에 한번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는데 96쪽에 일단
넘어가서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의 마이너스 부분에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놔줘. 미니멈 함수는 절대값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요거 하나 확인해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 절대값 fx 빼기 gx의 x는 a에서 미분 가능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둘이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 교점이 생기지 않으면 당연히 미분 가능해요.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생기고 다른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둘이 뺀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분 가능이겠지.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FA랑 GA랑 같을 때는 이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 얘가 이렇게 FA랑 GA에서 같은데 동시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F'A랑 G'A가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같아져 버리면, 그러면 둘이를 뺀 함수는 이 안에가, 절대값 안에가 그대로 0이면서 동시에 A에서 X-A를 두 개 이상 인수를 가진다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분 가능인 거야. 아니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여기서 빼기 함수 만들어 보면, 이렇게 접한 상황 그대로 빼기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대로 미분 가능이라는 거 잡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게 둘이 이렇게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미분 불가가 되는 거야. 둘이 같을 때. 그래서 어디에 있는 말을 좀 고쳐주냐면은 박스에 2번에 2번 있잖아. F'A는 0이 아닐 때로 됐는데 그거 지우고 F'A는 G'A랑 같지 않을 때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 거기 조금 오류가 있었으니까 거기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F'A랑 G'A가 같지 않을 때 이렇게. 맞지? 이거 이해는 된 것 같은데 막상 문제 풀면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 예제 1번이랑 예제 2번을 지금 같이 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같이 풀어볼게. 일단 예제 1번에 문제 못 풀었어도 요거 한번 대답은 잘할 수 있는지 봐보자. gx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미니멈 함수야, 맥시멈 함수야? 미니멈 잡을 수 있지. 작은 쪽 선택하는 거잖아. 작은 쪽 선택, 작은 쪽 선택.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따라서 gx는
미니멈 함수인 거야. 미니멈 fx랑 x 중에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gx라고 하는 거는 아까 썼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 fx 플러스 x를 쓰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이고 fx에서 x를 뺀 걸 이렇게 써줘. 한 다음에 이 앞에 부호 플러스야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미니멈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했어. 이분을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 검토해보면 원래 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거 풀어내면 얘는 얘 그대로 돌아가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뭘 확인하면 되냐면은 절대값 fx 빼기 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은 이것만 이제 대답 잘하면 돼. fx 빼기 x가 어떤 꼴이어야 될까? 이게 3차함수거든? fx 3차함수. 최고차함수 1이었어. 근데 3차함수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이래. 그럼 어떤 꼴이어야 돼? 대답할 수 있는데 어떤 꼴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3참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됐어. 이게 무조건 미분 불가인 지점이 생겨버리지. 3중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그 x축과의 교점이 에서 이렇게 접하고 올라간 상황밖에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지점이 a라고 이렇게 둔다라면은 fx 빼기 x라고 하는 거는 x-a의 3승꼴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편안하게 풀 수 있어. 여기다가 문제에서 안 쓴 조건이 f1은 0이라는 조건 안 썼거든. 여기다 1만 대입하면은 0이라고 생각하면은 a 값이 얼마인지 나오면서 답이 그대로 계산이 되는 거.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 게 좀 많이 어려워지지. 이 식을 이렇게 만드는 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물론 수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풀라고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은 이미 기출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요 상황을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치? 이 평정 있는 문제들은 하나도 그러니까 좀 약간 과하게 평가원 이상의 문제가 나온다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다 그냥 평가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들 위주로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면 돼. 물론 엔제 도전하기 문제들은 좀 이제 어려운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골라 풀 수 있다 하더라도 기출 정복하기 문제까지는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놓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 예제 2번은 좀 더 쉽거든. 예제 2번 봤을 때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고 나랑 같이 얘기해보자. 예제. 현수 풀었어? 몇 나왔어? 잘했네. 맞아, 그 정답이야. 잘했어. 33번 하나 더 해봐. 됐으면.
예제 2번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나랑 비교해보자. 안 된 사람들은 예제 1번보다 좀 더 접근성이 쉬울 것 같은데.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 일단 맥시멈 함수인지 미니멈 함수인지 대답할 수 있지. 맥시멈이냐 미니멈이야? 여기 절대값 앞에 있는 부호를 봐야 돼. 이 부분 지금 플러스잖아. 그치? 이렇게 본다 하면은 얘는 이 상황이지. fx랑 그 다음에 x 3승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한대요.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fx 함수 그려보면 이거 x3승, 아니 fx 말고 그냥 x3승, x3승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이 부분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y는 x3승을 이렇게 먼저 만들어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돼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최대값을 골라야 되잖아. 여기 최대값, 그다음 이쪽에서 이렇게 최대값 골라버리면 최소값이 음수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아닌 거, 맞지?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웠어. 그러니까는 그냥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복습을 하면서 이해해보면 돼. 여기는 뭐냐면은 x3승 그래프 다시 그려봐. 이거 아니야.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k 값이 양수라고 하면은 그럼 그때는 함수가 이렇게 간다 볼 수 있겠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치?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맥시멈 함수인 거니까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최소값이 이 함수의 최소값이 8이라고 했잖아. 8이면 여기 요 지점이 지금 8인 거. 이렇게. 그치? 따라서 여기 이 부분이 지금 2라고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 풀 때 2,8이 x3승, y는 x3승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위의 점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답이 나오지. 8은 마이너스 플러스 k, k는 10이다라고 하는 게 쉽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삼십삼 번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
이거 답 나왔어? 마무리 한번 같이 해볼게. 일단 요거 이제 배웠으면 이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옮겨서 생각하는 거는 해볼 수 있겠지. 그치? 옮기면 x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자리에 그대로 t를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거 지금 맥시멈 함수 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를 양변을 2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도 돼. 여기 2로 나눴지 여기 2로 나눠도 되고 여기다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줘도 돼. 둘 중에 뭐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곱하기 2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본다라면은 여기 1이 이렇게 되는 거지. 2 곱하기 맥시멈 함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랑 fx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맥시멈 함수 안에 이렇게 2가 들어갔다 생각해보자. EFX에 EX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2 곱하기 fx랑 y는 EX라고 하는 두 개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그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 개형 한번 만들어 보면 얘는 미분해서 극대극소 잡았을 거야. 미분해보면 f'x는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의 x 플러스 4가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찾을 수 있을 거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극소 극대 잡아보면 함수가 그래서 이문이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잡혀. 그치? 그 다음에 이 함수 y는 fx라 보지 말고 efx라 보자. efx라 본다면은 원래 함수에다 마이너스 한번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가까이다 곱하기 2 해버리는 거야. 왜? efx 그리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보면 여기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 부분이 이제 32가 나와. 32. 근데 여기 이 부분은 얼마가 나오냐? 여기 지금 40이 나오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x축은 여기 있는 거거든? 이렇게 x축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 y축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다. 0,0을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y는 EX 그래프를 이쪽에다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y는 EX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둘 중에서 큰 쪽 선택.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이 둘 중에서 큰 쪽 선택.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y는 t를 그어봐. y는 t를 그어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지. 그렇지? y는 t라고 하는 건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면은 0개. 교점. 여기는 이렇게 그으면 요즘 1개인 거야. 여기서 1개.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그으면 2개. 하나, 둘.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으면 하나, 둘, 3개. 여기다 그으면 얘 4개. 그 다음에 여기다 그으면 다시 또 3개. 여기다 그으면은 2개. 잡을 수 있지? 그럼 이제 불연속인 지점이 어딘지만 보면 되지. 그치? 불연속인 지점 어디서 생긴 거였냐면은 한 개인 지점에서 생겼다. 쭉 2개씩 올라가다 3개인 지점에서 생겼어. 쭉 올라가다 또 3개인 지점에서 생겼어. 이렇게 각각을 잡아서 결론을 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y는 t에서 이 t 값이 a일 때의 a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이 a라고 하는 거는 뭐뭐가 되냐? 이 a는 0, 0일 때지. 그 다음에 32, 40 요렇게 3개 0, 32, 40 해서 다 더하면 72가 정답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지. 그치? 듣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좀 복습을 좀 해놓고 이 함수 봤을 때 약간 좀 반가운 마음으로 문제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 선배님 이거 이해됐어?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단원으로 또 넘어가 볼게.
102 쪽으로 넘어가 볼까? 이 102 쪽에 있는 함수는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적분 수능 특강에서도 공부했던 함수고, 그 다음에 수투에서도 이게 나와 있거든. 수투에 레벨 2 문제 있는데, 이제 수능 특강 지금 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좀 관심 있게 봐놔야 될 거고, 당연히 기출 문제로 수능 문제에서까지도 출제가 되는 함수다. 이 보면 이 구간 내 최대 최소 함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 감소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뭘 잡을 거냐면은 이렇게 t랑 t 플러스 1을,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 해보자. 닫힌 구간 t랑 t 플러스 1 사이에서 의 최소값을, 최대값이라자. 최대값을 GT라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GT.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타내보면 T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T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 해봐. T 플러스 1. 그치? 이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어디 있냐를 점을 찍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이다. 점 찍어볼 수 있겠지? 만약에 T가 여기 있어. T 플러스 1이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요 사이에서의 최대값이 어딘지를 관찰해보면 그건 최대값이 지금 여기 이렇게 찍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수가 여길 따라서 요렇게 지금 에스컬레이터 따라 내려가서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는 상황이야. 설명할 수 있어. 성준이 이 말 이해돼? 응. 근데 이제 이거는 잘 이해되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를 한번 잘 봐봐. 함수가 이렇게 증감수 형태야. 증감수인 형태에서 똑같이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t가 여기 있어. 그때 t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요 상황은 이 부분에서의 최대값이거든? 최대값이면 여기는 맞는데 점을 여기다 찍으면 안 돼. 왜냐면은 y는 gt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 정의역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가로축이 정의역인 건데 x값이 t일 때 최대값을 물어본 거야. 그치? x값이 t일 때 구간은 여기잖아? 이 중에서 최대값은 여기 있어. 그래서 실제로 점을 찍을 때는 여기서 함수값은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야 돼. t, gt라고 했으니까. 그치? t인 지점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성종이 이거 이해됐어? 여기 t랑 t 플러스 1 사이 이 구간 있잖아. 이 구간에서 최대값 여기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걸 여기다 찍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린 지금 gt 함수를 그리고 싶은 거거든. y는 gt. t일 때의 함수값은 최대값은 여기다라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랑 비교해봐. 아까는 t랑 t 플러스 1 사이의 최대값이 여기였는데 그게 마침 t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그대로 점을 찍으면 됐던 거였는데, 이렇게 증가함수인 상황에서는 이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 여기 있어. 여기다 점을 찍으면 그거는 gt 플러스 t 플러스 1인 지점에다가 gt를 그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gt 함수를 그리고 싶은 거니까. 알 것 같아? 응. 만약에 t가 여기 있어.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것도 역시 똑같아. 이 구간에서 최대값을 잡는 거니까 그때는 여기 이 부분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지금 찍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시켜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증감수일 때는 얘가 좀 이런 구조가 된다. 그치? 근데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니까 한번 조금 더 봐보도록 할게. 이 두 개는 이런데 중요한 것이 이 상황이거든?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여기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면 t가 여기 있을 때 t 플러스 1이 여기 있다. 이거는 지금 증가함수인 상황인 거니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리면 돼.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되냐면은 여기 이때 지금 점 여기다 찍어야 되지? 또 다시 한번 찍어보면 여기다 지금 이렇게 찍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t가 또 여기 있어.
이때 t 플러스 1은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의 최대값이라 하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되는 걸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 지금 봐보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간 것까지는 이해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다 지워볼게. 뭘 봐야 되냐면은 t가 여기 있을 때 t 플러스 1이 요 극대를 품고 있어. t랑 t 플러스 1이. 이렇게 됐으면 그때의 구간은 여기를 봐야 되거든. 그치? 이 중에서 최대값은 여기 있다라고 걸 알 수 있지. 근데 이걸 여기다 찍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이 t 위에다 점을 찍어줘야 돼. 여기다 이렇게 지금 점을 찍어줘야 된다 이게. 그치? 그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어디까지 가냐? 이 최대값인 지점은 t가 여기 있을 때거든. 이렇게 했을 때 t 플러스 1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에서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여기다 찍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t가 이제 더 밀려가잖아? 더 커지면, 그러면 이제 이거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대로. 그대로 t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어.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만큼에서 최대값인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연결시켜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고 극대인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상수함수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된다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혼자 복습하면서 그래프 그리면서 하는 시간 줄 테니까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알고 이제 일단 한번 봐보도록 할게.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라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훨씬 간단해. 이게 이해가 됐으면은 한 번에 그리는 걸 연습해 볼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y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 t부터 t 플러스 1까지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t 플러스 1이면 y는 fx 플러스 1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놔. 그래서 y는 fx 플러스 1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는 거야. 그린 다음에 지금 최대값을 물어봤지. 최대값을 물어봤을 때는 큰 쪽을 선택해. 큰 쪽을 선택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 둘 중에서 큰 쪽, 이렇게 선택해서 극대까지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극대에서부터는 극대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둘 중에서 또 큰 쪽 선택,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바로 그려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냥 이해가 됐다는 전제하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외우고 있으면 이 문제 나왔을 때 엄청 빠르게 풀 수 있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돼.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해보자. t 플러스 1이 아니라 t 플러스 2야. 구간이 2차이라 줬어. 그럼 여기도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고쳐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간격도 역시 2가 되겠지.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치?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 만약에 이 부분이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으로 이렇게 바꿔보자. 최소값. 최소값을 물어봤다면은 함수를 내가 하나 새로 그려볼게.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y는 fx가 이렇게 됐다. 근데 y는 fx 플러스 2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y는 fx 플러스 2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식으로 그려버리면 된다. 이게 y는 fx 플러스 2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선택. 둘 중에서 작은 쪽 선택하고 극속끼리 연결시키고 또 작은 쪽 선택하고 이렇게 그냥 그려버리면 돼. 그치? 그래서 좀 처음에 이해할 때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되게 간단하거든.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보면 되고 연습을 하면서 이제 하고 안 되는 거 좀 이제 물어봐줘. 이 103쪽, 104쪽, 그 다음에 105쪽까지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한 건데 105쪽에 있는 거 그래프 한번 잠깐 그려볼래 그러면? 105쪽에 Q라고 된 부분 있지? 닫힌 구간이 T-1과 T 플러스 1 사이래. 그때 fx의 최대값을 지치를 한다 이렇게 했어. 그치?
이거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결론적으로 y는 fx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y는 fx 플러스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y는 fx 플러스 1. 그 다음에 y는 fx 빼기 1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y는 fx 빼기 1. 그러면 이 가운데 건 볼 거 없고 이 둘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그으면은 바로 그냥 정답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 고민할 게 없어. 105 쪽에 있는 105 쪽 그 오른쪽 밑에 정답이 있지. 그거 그대로 보면은 무슨 상황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놓고 넘어갈게. 107쪽에 어디에 보면 107쪽 제일 밑에 있잖아. 107쪽 제일 밑에 여기다 별표를 쳐놓으면 되겠어. 결국에 구간이 t-a랑 t 플러스 b 사이다라고 돼 있을 때의 최대값 함수의 그래프는 y는 fx 빼기 a 하나 그리고 y는 fx 플러스 b 하나 그리는 거야. 그다음에 극대끼리 연결시키고 나머지는 둘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바로 잡아버리면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네. 별 고민 없이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치? 이 108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연습해보는데 밑에 해설 나오는 거 보지 말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한번 GT 그래프를 한번 바로 그려봐봐. 108쪽에. 그리고 그게 된 사람들은 109쪽에 있는 체화기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게. 예제 1번에 1번 같이 해보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이 함수를 그대로 지금 구간이 t랑 t 플러스이잖아. t랑 t 플러스이면은 함수를 여기서 0과 2, 여기 6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 그치?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이만큼씩 평이동시킨다 생각하는 거야. 이만큼씩 평이동시켜버리면 함수가 여기는 2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치? 여기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 얘도 이쪽으로 간다 보면은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GT 함수는 최소값이란 말이야. 최소값을 그린다면은 이제 밑에 걸 선택하면 되지. 밑에 거 선택, 그다음에 극속끼리는 연결인 거. 극속끼리 이렇게 연결시켜. 그치?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이 부분 있잖아. 이 둘 중에서 최소값이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해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안 그린 것 같은데 안 그린 사람들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연습해봐. 하고 또 극소가 같지? 극소에서는 둘이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 이렇게 연결시키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슉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럼 이제 이 GT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린 거 여기 이렇게 뾰록 올라갔다 내려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두 번째 함수 다시 한번 보면은 0과 2, 6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건 배운 적이 없지만 이미 우리 충분히 연습이 돼 있는 문제거든. T 쪽에 닫힌 구간이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봐보자. 그러니까 이거 예시를 들어서 이건 바로 설명해 볼게. T가 만약에 이런 지점에 있어. 그러면 이만큼의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찍으라는 얘기야. 최소값은 여기 그대로 있지? 여기다 이렇게 점 찍으면 돼. 맞지?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이만큼의 구간이 있지. 여기서 최소값을 점 찍어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 여기 있지? T 위에다 그대로 그리면 돼. 이렇게 T 위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으면 된다고. 그치? 근데 만약에 T가 이런 데 있어. 그러면 그때는 이만큼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인 거니까 최소값이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는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까 증가함수에서 처음에 헷갈렸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T가 여기 있을 땐 여기다 점을 찍어야 돼. 이 최소값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야 되겠지. 성종이 이해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얘를 이제 표시를 해볼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간 거. 그 극소인 지점에서 다시 이렇게 가게끔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이 그래프를 제대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최소값인 지점을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못해. T라고 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구간이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 구간이 같이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 구간까지의 T인 지점까지의 최소값을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예제 2번도 한번 연습해 볼게. 예제 2번도 여기다 그려놓고 나서 설명해 볼게. 예제 2번 문제는 끝까지 못 푼다 하더라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GT 그래프는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돼. Y는 GT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다들 잘했어요. 요거 이제 그거 보면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극소인 지점에서 연결시키고 이렇게 가고. 다들 그린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 한번 물어볼게. 요만큼의 간격이 몇이야? 1,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은 G0이랑 그 다음에 G3이랑 이 함수값들이 다 지금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거 보면 0, 3 둘이 지금 3 차이지. 간격이 지금 더 커. 뭐보다? 1보다. 그치? 그 얘기는 이렇게 위에 어딘가에 x축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여기가 이 부분이 0이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0, 3을 이렇게 바로 잡아버릴 때. 그치? 이거 질문만 하나 대답하면은 이 문제는 다 푼 거야. 여기 x값이 몇일까? 요 부분 x값이. 이 대답할 수 있는데 이거? 아까 이거 대답 잘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이 관계 지금 1이었단 말이야. 평행이 동등기.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간 게 0인 거니까 이 자리는 1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보려고 했던 함수는 뭐였냐면 y는 fx는 이 보라색 함수거든? 이거? 그치? 이게 보라색 함수 뭔지 나왔지? fx라고 하는 거는 x-1과 x-3 두 개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5 대입하면은 정답이 나오겠지. 그 다음 단원으로 오늘 좀 넘어갈게. 나머지 또 숙제로 해보기로 하고 120쪽으로 넘어가 보자. 120쪽. 이 적분으로 넘어왔어. 이 적분인데 기본적으로 정적분에서 양의 넓이, 음의 넓이에 대한 얘기들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한번 여기다 식을 써서 물어볼게. 만약에 예시를 이렇게 들어보자. 이렇게 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뭐 1이야. 여기가 2야. 여기가 4야.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넓이를 여기 넓이 3, 여기 넓이를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볼게. 한번 대답을 해봐. yfx 이 곡선이라 했을 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fx dx는 뭐라고 되면 되지? 당연히 3이지. 그 다음에 2부터 해서 4까지의 fx dx는 또 뭐야? 마이너스 5. 그치? 이거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유의해야 되겠지. 맞지? 그럼 이제 이걸 대답할 수 있지. 여기에서 1부터 해서 4까지를 한 번에 정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값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그치? 3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게 기본적으로 음의 넓이, 양의 넓이 이렇게 넓이의 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없는 거지만 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거 알고 있는 내용.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2쪽에 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부호를 가진 넓이가 나온다. 부호를 가진 넓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 123쪽에 있는 체화기에 있는 조건을 모두 해석해보자로 했는데 그냥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조건이 뭔지를 한번 파악하는 연습만 해보면 되겠어. 근데 파악만 한번 해봐. 이 조건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같이 해보면 되는 거니까 체화기 예제 1번 예제 2번에 있는 거 잠깐 정리만 한번 해볼게.
이 예제 1번에 1번이 의미하는 거는 0에서 1까지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를 정적분한 값이 그냥 자기 자신을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보자마자 여기서 fx는 음수이겠네라는 생각하면 되는 거지. fx는 0보다 작거나 같겠네 이렇게 지금 바로 결정하면 된다니.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잡는 연습만 해보면 돼. 그러니까 2번에 보면은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거 이제 절대값이 바깥에 씌워져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 보면 돼. 첫 번째 경우는 0부터 1까지의 그냥 fx dx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0부터 1까지의 fx dx를 이렇게 지금 써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놓고 해석하면은 이거 너무 쉽다. 이 절대값이 들어있는데 그냥 빠져나왔으니까 이거는 fx가 양수다 또는 0이다 이렇게 지금 쓰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밑에 거 위에 거랑 똑같잖아.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면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예제 2번도 하나도 안 어려워. 예제 2번 봐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지?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이 있는데 ftdt 이 값이 3이다라고 돼 있어. 근데 이 밑에 봤더니 0부터 1까지의 그냥 절대값 없이 ftdt는 1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거든? 증가하는 함수가 막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 각각의 넓이를 바로 설명할 수 있지. 그치? 이 음수 쪽의 넓이는 얼마가 돼? 양수 쪽의 넓이는? 이렇게 보면 된다. 1 더하기 2는 3. 0부터 1까지의 정적분값은 1.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이게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은 속도가 속도에서 했던 개념이랑도 연관시켜 볼 수 있지.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부분이 ft가 아니라 vt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지? 이렇게 됐으면? 3이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동한 거리. 기억나? 이동한 거리? 그치? 만약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의미하는 게 뭐야? 0부터 1까지 VTD. 아잉? 이거 VT 함수라 생각해봐. VT 함수는 0부터 1까지 그냥 정적분을 통째로 했어. 부호에 상관없이. 이게 의미하는 거는 개념 물어보는 건데, 수학 개념. 기본 개념. 요거는 위치의 변화량이야. 변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서 1이 된 거니까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2만큼 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속도로 적분했을 때 대한 얘기야. 그치? 변이, 요거는 이동한 거리. 이거 대답이 바로 안 나오면 안 돼. 이게 지금 절대 안 돼, 이거는. 현수 괜찮아? 여기까지?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어? 그러니까 변이란 말 생각 안 났으면 위치의 변화량이란 말이 좀 더 친절한 말이잖아.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확실하게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위치의 변화량, 여기는 성적이 다시 뭐라고? 이 첫 번째 건? 이동한 거리, 움직인 거리. 그치? 맞아. 움직인 거리 똑같은 말이야. 선민이 알았지? 126쪽으로 와보자. 126쪽. 두 넓이의 차라고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놀랄 준비를 해. 진짜 놀라는 표정 지어줘야 돼. 어디를 보고 놀라냐면은 그 128쪽 한번 봐봐. 128쪽. 128쪽의 왼쪽에 위에 써져 있는 글씨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게 작년 6월, 9월 수능에 3번 나왔어. 평가원 시험에서. 그치? 그 다음에 올해 6월에도 나왔어. 너희 2달 전에 봤던 시험에 나왔던 유형. 그리고 작년 6월에도 나왔어. 재작년에도 나왔어. 그러니까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어. 다른 데서는 뭐 예외적으로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했다고 하면은 정적분에서 이 두 넓이의 차이는 진짜 거의 빠짐없이 나오고 있거든? 근데 우리한테 더 고마운 일은 뭐냐면은 이게 13번급으로 나오고 있어. 13번. 15번까지 문제 푸는데 너희 사전 문제 좀 힘들어하는 부분 있잖아. 근데 어려운 사전 중킬러에서 이게 나오고 있다라면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풀고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 유형을 좀 하나 오늘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좀 더 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좀 익혀놓고 갈 수 있는 형태로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풀이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완전 원초적인 풀이를 한번 해보자. 이거 이제 작년 6월달 13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 13번 문제를 보는데 이거 다 풀 건 아니고 이렇게 곡선이 y는 fx라고 적을게. 그 다음에 직선을 이렇게 잡은 걸 y는 gx라고 봐볼게. 이렇게 놨어.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뭘 볼 거냐면은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잡아서 2라고 이렇게 잡았어. 그치? 그 다음에 요 분을 알파를 이렇게 넣었다 해보자. 근데 문제에서 이 분을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뒀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정적분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보는 거냐면은 그냥 이걸 한번 써볼게.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에요. b 빼기 a는 3분의 2다.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꼬꼬마야. 이런 문제 처음 풀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 a랑 b의 넓이를 따로 구하는 거지. 한번 연습해보자. a의 넓이를 구하면 이게 0부터 알파까지를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양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직선에서 곡선을 뺀다고 하는 거는 gx에서 fx를 이렇게 뺀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b의 넓이는 이번엔 반대지. 알파부터 해서 2까지의 정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때는 곡선에서 직선을 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는 fx에서 gx를 뺀다. 이렇게 지금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b 빼기 a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식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보자.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마이너스 a는 하고 이 구간을 뒤집어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구간은 유지를 하고 이 안의 함수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볼게. 그러면 이 부분은 fx 빼기 gx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 둘이 비교해봐. fx 빼기 gx, fx 빼기 gx. 지금 둘이 똑같단 말이야. 그치? 함수가 똑같지? 그러니까 여긴 지금 둘이를 이 b랑 마이너스 a를 합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되는 거잖아. 더해버리면 0부터 알파, 알파부터 2까지인 거니까 0부터 2까지를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0부터 2까지 쓰고 fx 빼기 gx에 dx인데 이 값이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누가 이걸 각각 나눠서 하겠어? 이거 이해하고 있다라 하면은 알파를 잡아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알파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 정말 풀이가 사르는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0부터 2까지를 한 번에 정적분해서 3분의 2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넓이의 차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fx에서 gx를 뺐다라고 하는 관점 이해되지? 왜냐면 b 빼기 a였던 거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고 들어간 거야. 그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야. 127쪽에 있는 이거 수능 10번이잖아. 수능 10번은 더 쉽지?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그냥 해버렸을 때 0이다라 바로 계산해버리면 돼. 그치? 이 128쪽에 있는 문제도 봐봐. 128쪽에 있는 문제 보면은 이 A, C, B 이거는 올해 6월달 문제야. 올해 6월달 평가원 시험 문제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정적분 값이 A 더하기 C랑 B가 조건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던 거야. A 더하기 C랑 B가 같다. 그러면 0부터 K까지 정적분을 한 다음에 그 값이 0이다라고 한 번에 계산해버리면 된다고. 교점 두 개를 다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지 이거? 근데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여기서 알아야 될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 공통된 그러니까 이 차이 함수를 만든 다음에 정적분을 한 번에 해버린다가 첫 번째 주제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중요한 주제가 있거든. 뭐냐면은 여기 있는 예시를 하나 봐볼게. 예시가 이렇게 있어. y는 x제곱이 이런 형태로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y는 k를 이렇게 그어서 생각을 해보자. y는 k.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은 여기서 지금 뭘 만들어 보냐면은 이렇게 1을 그어볼게. 1 이렇게 그었어. 그치? 이렇게 긋고 나면은 그럼 요 지점이 S1이고 여기 S2다. 이렇게 지금 식을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S1과 S2가 같다는 조건이 있다 해보자. 그러면 그냥 이 풀이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풀이. 어떤 풀이냐면은
인테그랄 한 다음에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데 그냥 x제곱에서 k를 빼서 적분을 한 게 얼마 달하면 돼? 그냥 0이 달하면 되겠지. 그치? 이게 좀 전에 했던 풀이. 근데 이거 말고 이거만큼 중요한 풀이가 있어. 뭐냐면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별표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어디? 요렇게. 여기를 별표라고 이렇게 잡아봐. 그치? 이렇게 잡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알고 있는 등식을 여기다 다시 써보자. S1과 S2가 같다 그랬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별표를 양쪽에다 이렇게 더한다고 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계산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분 봐봐. 이만큼의 넓이가 S1 더하기 별표인 거야. 그치? 그럼 이걸 바로 식으로 써보면 여기는 그냥 사각형의 넓이지. 1 곱하기 K가 된다 볼 수 있어.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란색의 넓이를 봐봐. 이렇게. S2 더하기 별표인 거야. S2 더하기 별표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쓰면 되냐?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해서 1까지의 그 다음에 x제곱 dx인데 kx제곱이라고 썼나? x제곱 dx 하면 되겠지?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둘이를 같다라고 놓으면은 k 값이 나오면서 정답이 나온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만 풀이하면 되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야. 이거 이제 공통된 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이것만 잘 되는 게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유형까지 하려고 하면은 이 두 개를 반드시 머릿속에 풀이를 익혀놓고 여러 문제에다 좀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 그치? 그 체화기의 문제 129쪽에 있는 예제 1번, 예제 2번 한번 해볼게. 어허. 지금 예제 1번 답 나왔어?
4 나와야 돼. 4. K는 4. 어잉? 잠깐만. K3승 빼기 6K제곱 플러스 맞는데? 그럼 근데 K가 여기 3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거든? 예제 2번 하나 더 봐볼게. 예제 2번 보면은 예제 2번 같은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원이 있고 여기서 잡혀있지. 그치? 근데 1이 여기 있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갔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S1이고 S2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이거 넓이 구하고 이거 넓이 구해서 같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치?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부분이 별표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별표를 보인다 하면은 S1 플러스 별표는 S2 플러스 별표다. 이렇게 지금 처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을 마무리 지으면 이 부분은 S1 플러스 별표라는 거는 반원의 넓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이런 거 지금 쓸 필요도 없잖아. 이게 지금 이 부분 그냥 넓이가 파이란 말이야. 그냥 파이인 거니까 여기의 넓이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방향 잡으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우변 쪽은 S2 플러스 별표인데 얘는 인테그랄 쓴 다음에 0부터 2까지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kx제곱이었지? kx제곱 dx를 이렇게 쓰면은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k 값이 나오면서 바로 정답이 나오는 상황을 찾을 수 있겠지. 그치? 마지막 했던 문제 인상에 탁 깊게 잘 기억을 해놔. 차이에 대한 함수를 한 번에 정적분해서 계산을 한다. 랑 두 번째는 공통된 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요거 모의고사마다 실무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 실무마다 나오고 당연히 평가원 시험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이 유형 좀 잘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할게. 그치? 133쪽까지 이제 좀 복습을 해오면 되고 그 다음에 하란수도 계속 하는데 일단은 그 미니 미적분 지금 밀린 거 있으면은 그거 좀 잘 해보는 걸로 하자.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